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원래 그 연습 실험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것보다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건 어떤 거냐면은, 움직이는 자극을 사이코파이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자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뭐 따로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이제 그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물건이 있다가 점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위치를 이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아니 반대로 내가 이걸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두고 매 프레임마다 그 해당 자극의 위치가 점점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움직이고 싶은 이제 자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티뮬라이 쪽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지각 심리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레이팅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온라인 실험을 목표로 이제 실험을 만들다 보니까 이때는 이 그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이코파이에서 그 온라인 실험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팅 쪽보다는 그냥 텍스트에 있는 자극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가서 이제 한번 제가 움직이고 싶은 자극의 이름을 제가 서클이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서클이라고 자극을 이름 지어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제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자극의 형태를 만들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원형 동그라미나 뭐 사각형 같은 거 쓰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원형 자극을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0.05초 동안만 보여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OK를 하고 저장을 하고 한번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자극이 0.05초 동안 되게 짧은 시간 동안만 나왔다가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이 이제 반복되게 하는데, 그 반복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게끔 설정을 하면 이제 이 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먼저 색깔만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이제 볼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일정한 그 루프를 설정을 해놓고 그 루프마다 이 포지션을 위치 값이 바뀌게끔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루프를 가서 이 트라이얼 사이에 루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라이얼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얘는 뭐 넘버 오브 리핏으로 할게요. 넘버 오브 리핏. 정확히 리핏은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 루프 타입을 랜덤으로 하면 안 되고 꼭 시퀀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n repe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극을 몇 초 동안 몇 번 움직이게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다르게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그 모니터의 설정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어요. 일단 지금은 이거를 5에다가 맞춰두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루프 안에서 이 해당 자극의 이제 위치를 조정해 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포지션이 0,0인데 이제 얘가 변수로 들어가니까 매 루틴마다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포지션의 x 값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이제 얘를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커스텀의 코드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루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극의 기본적 이제 자극의 이제 그 위치 포지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포지션 플러스 뭐 1, 0.1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실험 시작하기 전에 얘를 일단 기본 베이스라인 값으로 한 0, 포지션은 0으로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x가 0이니까 모니터 x, y가 이제 모니터 x도 0, y도 0이니까 모니터 한가운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긴 루틴 가서 이제 포지션은 루틴마다 0.1씩 더해지니까 0.01씩 한번 0.05씩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포지션 이 서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서클의 단위가 이제 익스퍼리먼트 세팅인데, 이게 지금 베이스라인은 헤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0.0 모니터의 헤이 값, 모니터의 세로축 곱하기 0.05만큼 매 그 루프마다 매 이제 루프가 한번 돌아갈 때마다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변수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변수 설정하는 방법은 콘스탄트에서 이제 set every repeat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 바뀌고 싶은 건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0은 그대로 y축은 고정이니까 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한번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인데 얘를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시간을 좀 늘려볼게요. 좀 0.10 정도 보면은 이게 이제 얘가 0.1초 간격마다 총 5번 오른쪽으로 x축 값이 이동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루프가 돌아가면서 이제 위치가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시퀀셜로 했는데 얘를 랜덤으로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포지션 값이 이제 막 랜덤으로 막 바뀌어지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시퀀셜로 하는 걸 좀 권장드려요.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랜덤으로 해보죠. 이게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포지션 값이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쵸. 크게 문제가 없네요. 매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이제 포지션 값이 올라가는 거라서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뭐 다른 조건이랑 같이 막 하다 보면은 좀 혼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찌됐건 대략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 자극의 움직임을 설정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듀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n repeats 이거를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의 그 성능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가 의도했던 시간만큼 정확하게 자극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좀 이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굉장히 그 실험이 빠르게 자극이 되게 짧게 대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되게 세밀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실험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60Hz를 쓰는데, 이 60Hz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초에 60번 화면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제 우리가 뭐 0.01초만큼 자극을 제시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초를 60으로 나누면은 약 0.1초인데 0.01 0.01 약간 17ms인데 그러다 시간 해상도가 17ms다 보니까 이걸 자극의 시간 해상도가 자극의 제시 시간이 예를 들면 1ms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자극의 시간이 만약에 자극의
제시 시간이 내가 한번 0.2초를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0.0 20ms만큼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매우 빠르게 뭐 점화 과제나 이런 거 쓸 때. 그럼 이제 이 실험 만약에 60Hz 모니터에서는 얘를 2프레임을 제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60Hz의 경우에는. 그럼 이 2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34ms가 되겠죠. 그러면은 연구자가 의도했던 거는 20ms만큼 제시를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모니터의 성능 문제 때문에 그 자극을 34ms 제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만약 이 모니터 성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144Hz로 만약에 실험한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해상도가 이제 약 7ms니까 총 3프레임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1ms만큼 제시하겠죠. 그럼 이제 오차가 1ms에 되는 거고 반면에 60Hz 같은 경우는 오차가 14m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니터의 특성마다 그 이제 제시 어떤 그 프레임의 해상도, 시간 해상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실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근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자극 개시 시간이 좀 넉넉한 실험을 한다고 치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1초 동안 자극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뭐 500ms 아니면 뭐 2초 이런 식으로 가는 실험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만약에 지각이나 인지 쪽에서 굉장히 어떤 빠른 정보 처리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의 어떤 성능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 자극의 제시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60Hz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 해상도가 약 17ms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7ms보다 좀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 의도만큼 자극 제시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없다는 거,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리핏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루틴이 대략 0.1초만큼 제시가 되는데 그거를 5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극의 움직이는 총 시간은 0.1 곱하기 5해서 0.5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ms 동안 이 자극이 움직이면서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눈에 좀 티 안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시간을 좀 올리면 되겠죠. 얘를 한 20 정도로 올려보고 대신에 자극 개시 시간을 0.034로 0.017로 최소한의 해상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 그 루틴 될 때마다 움직이는 거리를 0.05 정도로 좀 낮춰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좀 보기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처음 실험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다시 한번 시간을 늘려가지고 한번 얘를 1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00이면은 0.016 곱하기 100이니까 대략 1.06초 정도 자극이 움직이면서 제시가 될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극이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게 쭉 이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 더 테스트 해볼까요? 얘를 다시 0.05초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실험 돌리면 여기 사이코파이 밑에 주면 좀 오류가 뜨긴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험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Your stimulus stop time이 cannot be accurately presented for 0.005 on a 60Hz 모니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해상도, 시간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자극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의도한 대로 자극이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바꿔가지고 좀 아까 처음에 0.017이랑 설정한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극이 제시가 된 것 같긴 해요.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극을 구현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말고 막 내가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y축 값도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실험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 루틴 이후에 뭐 반응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방법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루틴을 추가해서 그래서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루틴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 이후에 이걸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마우스나 이런 걸 해서 마우스로 자극 제시 시간은 무한하게 해서 오케이 해서 이제 이 원이 사라진 위치를 점으로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우스의 x축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분석하는 걸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실험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이코파이로 가서 CSV 가면은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마우스 X, 마우스 Y 값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마우스의 X 값 0.04722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원이 사라진 위치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시각적으로 어떤 뭐 착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게 움직이는 자극을 구현하는 것만 진행을 했지만 이제 이 원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 응용하는 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반응을 입력받을 때 내가 반응을 입력받을 때 반응을 이제 여기서 보면은 레이팅이랑 비슷한 기능을 제가 직접 구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레이팅이 어딨니? 리스폰스에서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레이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정답 반응을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레이팅은 정답이 없는데 여기 레이팅이 왜 없니? 윈도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레이팅이 없는데 이전 버전이나 뭐 다른 데는 레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슷한 걸로 슬라이더 이걸 한번 가지고 해본다면은 슬라이더로 해서 레이블 이렇게 해서 테스팅 여기 디세이블 컴포넌트는 이제 얘를 잠깐 이 실험 때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루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 같은 거를 매 프레임마다 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움직이는 자극 구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정말 연습 실험을 만들어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본 실험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연습으로 돌아갈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